안녕하십니까. 소득세법 강의를 맡은 강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팀장 한동석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살림을 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돈을 말합니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부과 징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즉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국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에 문의를 해야 하고, 지방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시군구 지자체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앞서 본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이제 소득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 동안에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국세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납부할 세액과 신고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 금액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구하고, 사업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사업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장부를 작성한 경우 장부를 토대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인정한 경비율 등을 토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 계산은 장부를 작성한 경우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총 수익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매출액이나 장려금 수입 등을 말하고, 필요경비는 총 수익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매입비용 등 법에서 정한 한도 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사업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장부를 작성한 경우 복식부기 장부에 의한 방법과 간편장부를 토대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비용을 추계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기준경비율 제도와 단순경비율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간편장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 요령에 의해 기록하게 되는데, 간편장부 서식 및 작성 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 안내, 개인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안내에서 작성 요령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간편장부를 작성한 경우 간편장부에 의한 사업소득금액 계산과 신고서 작성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로 매일매일 수입과 지출 등에 대해 간편장부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 2단계로 소득세 신고를 위해 소득세 신고 기간 등의 총 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음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등을 작성합니다. 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총 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를 작성해 보면 간편장부에서 집계된 총 수익금액과 간편장부에서 집계된 단기상품 매입액 등에 대한 필요경비 합계를 적습니다. 다음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해 보면
총수익금액란에는 앞서 본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상의 총수익금액 등을 적고 필요경비에는 총수익금액 명세서상의 필요경비 합계금액 등을 적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되면 사업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토대로 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작성합니다. 다음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경비율 제도와 단순경비율 제도가 있는데 먼저 기준경비율 제도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익금액에서 주요경비와 수익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각각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배율, 여기서 배율은 간편장부 대상자는 2,800,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3,400의 율을 곱한 금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은 단순경비율 제도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익금액에서 총수익금액의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구합니다. 만일 1일짜리 안정자금을 받은 경우가 있다면 총수익금액에서 차감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신고서를 작성해보면 먼저 기준경비율 신고서를 작성해보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총수익금액, 기준소득금액, 비교소득금액을 적고 단기 주요경비 계산 명세를 작성합니다. 단기 주요경비 계산 명세 작성 방법은 주요경비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한 금액은 정규증명서류 수취금액란에 적고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건당 3만원 이하인 거래 등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작성 제금액란에 적습니다.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단순경비율 신고서를 작성해보면 사업소득명세를 작성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구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사업소득명세 작성 방법은 총수익금액의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구합니다. 그럼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인의 업종 코드에 따라 다릅니다. 자신의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알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기타조회, 기준 및 단순경비율 조회에서 사업자 등록증상 업종 코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소득금액을 원칙적으로 장부에 의해 계산할 수 있도록 기장의무제도를 두고 있으며 직전년 수익금액 등 기준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업종별로 직전년도 수익금액이 도소매업 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음식업 1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7,500만원 이상 등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말하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종별로 직전년도 수익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와 당해년도 신규 사업자를 말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경비를 추계하여 계산하는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업종별로 직전년도 수익금액이 도소매업 6천만원 이상, 제조업, 숙박, 음식업 3,600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2,400만원 이상 등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말하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업종별로 직전년도 수익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와 당해년도 수익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신규 사업자를 말합니다. 다음은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로
앞서 계산된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종합소득 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으며 기본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이 있으며 나이 요건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고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이며 형제자매는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소득금액 요건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면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다음은 추가공제를 보면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장애인공제, 70세 이상인 경로우대공제, 한부모공제, 부녀자공제가 있습니다. 장애인공제는 한 명당 연 200만원, 경로우대공제는 한 명당 연 100만원, 부녀자공제는 50만원, 한부모공제는 연 100만원이고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만 적용됩니다. 다음은 연금보험료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공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의 연금보험료를 공제해 줍니다. 다음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하여 줍니다. 다음은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단계로 앞서 계산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 구간별 본인이 해당하는 과세표준 구간별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을 해주는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이 있습니다. 감면 업종 중 제조업인 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외에 소재한 경우 30% 세액 공제를 하여 줍니다. 감면 요건으로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범위 또 감면 업종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자녀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 자녀가 있는 한 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30만원, 3명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한 명당 연 30만원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로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이면 연 30만원, 둘째이면 연 50만원, 셋째이면 연 70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신고할 것인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부를 작성하였다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면 복식부기 장부를 토대로 신고해야 하며 간편장부 대상자이면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하거나 간편장부를 토대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게 되는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배율을 곱한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제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편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기장 가산세가 부담되며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였다면 기장세액 공제를 하여줍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할 때의 신고서 등 제출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서와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총 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기준경비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가 작성된 신고서와 주요경비 지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경비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까지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주로 궁금하신 사항을 Q&A, 질의응답 형태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는 무엇이고 종합소득세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 얻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하고, 종합소득세란 소득 중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하였는데, 종합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소득을 말합니다. 그럼 은행에 예금을 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가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은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은행 등에서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여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올해 2022년 상반기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올해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예,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작년에 즉 2021년에 종합소득이 없다면 올해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작년 2021년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올해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요? 사업소득 금액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예, 사업소득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예, 그럼 총 수익 금액과 필요경비란 무엇인가요? 예, 총 수익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할 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매출액 등을 말하고, 필요경비란 총 수익 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장부를 작성한 경우 법에서 정한 한도 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그럼 총 수익 금액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복식부기 의무자는 복식부기 장부에 계산하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를 토대로 계산합니다. 그럼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는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에 2021년 기속분 소득세 신고 시 직전 과세기간인 2020년 기속 업종별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해당자인지를 판단하고 2021년의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예,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간편장부에 의해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 첫째, 간편장부를 일자별로 매일매일 작성합니다. 둘째, 소득세 신고기간 등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 서식 부표인 총수익금액과 필요경비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셋째,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 서식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합니다. 넷째,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 1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예, 간편장부 작성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예, 첫째, 일자별로 매일매일 매출액 등 총수익금액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둘째, 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셋째,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넷째, 기타 참고사항을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간편장부는 어디서 구입 가능한가요? 예,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안내에 수록된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면 자동 집계가 되어 편리합니다. 또한 가까운 문방구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예, 장부를 작성하지 못해 장부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예, 비용을 추계로 계산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방법이 있으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기준경비율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 매년 5월 초에 세무서에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예, 그럼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인데 사업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예, 총수익금액에서 주요경비를 차감하고 다시 총수익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배율 2.8배, 즉 복식부기 의무자인 3.4배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인데 주요 경비는 무엇이고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 주요 경비는 제하의 매입비용과 용역증, 애주가공비와 운송의무 운반비, 이 매입비용, 그리고 사업용 건축물 기계장치의 임차료, 그리고 종업원의 인건비이고 본인의 기준경비율 제외는 국세청 홈택스, 조회 발급, 기타 조회, 기준경비율 업종 코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 첫째, 주요경비 지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둘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상 하단에 있는 당기 주요경비 계산 명세 작성 방법은 당기 정규 증빙 서류 수취 금액란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 정규 증빙 서류를 수취한 금액을 적으며 주요경비 지출 명세서 작성 금액란은 원칙적으로 정규 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을 적으며 주요경비 지출 명세서 작성 제외 금액란은 공급받은 지하의 거래 끝난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 등 정규 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도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그리고 셋째, 종합소득세 가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데 단순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예,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익금액에서 총수익금액의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은 금액이 있다면 총수익금액에서 차감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데 단순경비율은 어떻게 할 수 있고 기준경비율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예, 단순경비율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조회 및 발급, 기타 조회, 단순경비율 업종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기준경비율로도 적용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자를 지급받았는데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예, 간편장부 등 장부 작성 시 사업과 관련된 운영자금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해 준다면 굳이 장부는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장부 작성이 원칙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있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적자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합니다. 예,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예, 국세청 홈택스 국세 신고 안내 종합소득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세금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예, 세법령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 전화 국번 없이 126번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세금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고지된 세금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 보호 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끝으로 당부 말씀이 있다면요. 예, 세법은 매년 개정되기에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거래 등을 하거나 세금 신고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의 세금을 전략하는 절세 전략은 성실신고 납부입니다. 이상으로 소득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